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1학년 김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언론사 입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전해드립니다. 현직 언론인의 청기 누설, 합격을 부르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2학년 유대현입니다.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2학년 김태준입니다. 저희 학교 내에서 2명의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 공채 합격해가지고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마이뉴스 취재기자에 붙으신 유성애 양. 본인 성함 한번. 네, 저는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유성애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취재기자랑 카메라 기자에 지원했던 강신우 군이 합격을 했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마이뉴스 방송팀 카메라 취재 분야, 카메라 기자에 합격하게 된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2학년 강신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근데 막상 합격한 햇병아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하시는데. 그렇죠. 그죠? 굉장히 이제 빼고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혹시나 회사에 누가 그런데. 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전에 네. 박소희 기자 해보니까 네. 오마이뉴스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굉장히 좀, 젊은 그런 이해를 굉장히 잘 하는 네. 건의 문화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일단 저희가 시작했는데 본인들이 네. 합격했으면 뭐 신고하셔야죠. 네, 그렇죠. 여기 팟캐스트 나온다는 자체가 신고의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 저희- 딱 꼭 나와야 됩니다. 우리 후배들도 이제 앞으로 할 거고 뭐 그런 빨리 물어, 빨리. 기세를 빨리 물어. 좀 우리가 털어야 예열이 되는 예. 입장이라서 예. 웜업 해야죠. 뭐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인턴을 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인턴을 했다는 그 진입 장벽을 한 커플 뺏긴 느낌?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니까 얘기를 듣고 싶네요. 언제 인턴을 했으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됐는지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지원을 해서 이번에 초에 1월이랑 2월에 인턴을 한 케이스인데 오마이에서는 겨울이랑 여름에 한 번씩 인턴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 인턴을 했을 때 좋았던 점은 내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것과 그 실제로 그 언론사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눈앞에서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 자체도 약간 제 포트폴리오로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턴을 하면서 썼던 기사들 같은 경우 저한테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들이 되어 주었고 면접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 기사를 쓸 때 힘들지 않았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냐? 뭐 인턴을 해봤는데 이제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게 어떻게 다르던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게 좋은 거라면 한편으로는 양날의 검인 게 인턴 생활을 잘못하면 그쪽에서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를 되게 오픈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네 가서 일단 가기로 결심을 했으면 가서 잘해야 돼. 긴장을 탔었었네요. 네. 한 달간 정도. 2달. 2달. 신우 씨는 그러면 언제 들어가셨죠? 전 한 가지 정정해야 될 게 인턴이 아니라 알바였습니다. 알바예요? 아르바이트. 촬영 보조 알바 아르바이트. 따위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구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어떤 경로로 듣게 돼서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턴도 아니고 여기에 일을 한다고 해서 오마이뉴스에 취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왜 굳이 가려고 하냐 반대가 심했는데 저는 일단 오마이뉴스 방송팀에 관심이 계속 있어 왔고 되게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데인지.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닙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신의 한 저도 수. 휴가가 있고 본인도 휴가가 있는데 본인은 붙었고 나는 아직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그냥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그게? 예, 이게 그렇죠. 신우가 떠날 때 친구들이 걱정을 했던 게 그쪽에서 이게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확답이 없이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우가 나름대로 큰 용기를 가지고 결심을 한 거라고 우리 친구들은 생각을 해서 네,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강신우 씨가 처음부터 이 오마이뉴스에 합격하기 위해 카메라 기자의 길을 걸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대학교 때 이제 영상을 전공을 하게 되면서 기회만 닿으면 계속 영상을 찍어왔어요. 뭐 결혼식 영상, 소싸움 대회 영상도 찍어봤고 홍보 영상, 광고 영상을 계속 찍어왔는데 돈도 많이 벌었죠, 그걸로, 그죠? 아 많이 벌었죠. 네, 짭짤했죠. 그걸로 생활을 유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도에 제가 우연한 기회로 그 오연호 대표님의 기자 만들기 참석을 거기에 얼마 안 참가를 됐네요. 하게 됐어요. 2011년이면. 네, 3년 전이죠. 벌써 3년이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연호 대표님과 많은 오연호 대표님의 강연도 듣고 그 다른 여러 강사분들의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거기에 좀 감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나도 기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2박 3일 마지막 날에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오마이뉴스에 기사 한번 써봐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좀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받았다면서. 일단 기사를 한번 써봐라고 했는데 거기에 책임을 좀 다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가입을 하고 기사를 쓰고 또 영상 그 전에는 홍보 영상을 찍었다면 그때부터 영상 취재라는 걸 시작을 했죠. 서류 통과에 대해서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1차가 자소서와 2020 전략? 미래 전략. 미래 전략. 그거 어떻게 썼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지금 오마이 전형과 시사인 전형이 겹쳤어요. 절묘하게 좀 약간 같이 가는 게 있었는데 4월 3일이 그 오마이 서류 마감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막 이것저것 제가 해왔던 활동들을 돌아보고 막 일기장도 들춰보고 그때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막 그런 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날 이제 당일날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되게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냈어요. 거기에서 못한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시사인을 잘 써냈어요. 근데 근데 그 다음에는 시사인이 그 필기를 보면서 현장 평가를 했는데 그 현장 평가를 잘 못 봤는데 그 다음 날이 바로 오마이 현장 평가라서 오마이 현장 평가를 잘 본 거예요. 서로가 쌍방향 효과를 주기 좋네요. 서로 좀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러면 서류에서는 일단 오마이랑 시사인 다 붙었었네요, 그죠? 네. 그 힘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일단 인턴을 했다는 게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티를, 그러니까 인턴을 하면서 내가 뭐 배웠다는 걸 한 문단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내가 썼던 기사 중에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았고 어떤 점에서 뭐 기억에 남고 앞으로 오마이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 약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많은 지원자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수많은 직업 중에 왜 기자가 되고 그게 싶은데 뭐냐고요? 그걸 얘기해달라고? 그걸 얘기해야지. 아.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머리 있고. 다 그런 거. 이건 되게 사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이제 풀어야 하면 포인트만. 네. 나의 경험을 들어서 얘기하시던가. 생각하실 시간 동안 강신우한테 먼저 질문할까요? 그래요. 신우 씨 뭐 제가 지켜보니까 자소서 쓰는데 한 일주일 동안 밤새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같이 예. 방을 쓰니까 알죠, 그죠? 네, 그 당시에 같이 이제 하는데 굉장히 고뇌를 하면서 거의 일주 동안 그냥 거의 방에 틀어박혀서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지난 날들의 그런 회화한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 친구들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낼까 말까 그것조차도 이제 굉장히 낼까 말까. 예, 맞아요. 그럴까 낼까 말까 고민 많았어요. 아니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낼까 말까 그런 것도 많았고. 그럼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뭘 고민했고 뭐 어떤 걸 했기 때문에 밤을 샜고 맨날 그런 고뇌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적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냥 결국 고민하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했나? 앞전에 써놓은 게 없기 때문에 컨트롤 C 할 게 없고요. 네. 이제 새로 이렇게 적은 거였죠? 저는 항상 새로 적습니다. 이게 포인트네요. 근데 오마이뉴스는 양식이 자유였죠. 그렇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뇌스러운 일주일간 밤 솔직히 진짜 진심으로 잠 안 자고 힘들어했어. 내가 주위 사람들 잘 목격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일주일 시간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네. 난 너무 내가 오버했다 싶다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좀 자기소개서에 제 생각들을 좀 바로 다 넣을 수 있었다고 그게 뭐냐고요? 생각하거든요. 두 분 다 죄송. 그걸 말하라고 지금 그걸 말하라고 인터뷰 한 거라고 지금. 아 그럴 거면 내 자소서를 보여주고 말지 왜 내가 왜 이런 말로 좀 것까지. 풀어 주십시오. 아. 이성애 씨 좀 생각 다 하셨으면 말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껏 내가 살아온 시간을 쭉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연대기별로. 연대기별로 정리를 했고 그 중에서 기자란 직무와 연결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서 추렸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자소서에 좀 자세히 쓸 것과 아니면 그냥 앞에 이제 이력서로 처리할 거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 사람 뭐 예를 들어서 SNS 전략부장으로 일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경력으로 처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4학년 때 공익변호사 그룹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변호사 그룹.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장인과 비슷한 월급을 받으면서 공익적인 일에 전담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풀었어요. 어떤 과정, 삶의 네, 네. 과정. 그러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내가 어떤 걸 느꼈고 그런 것 때문에 기자를 선택하게 됐다는 그 식으로. 심도 깊은 그 고뇌 느낌들을 글로 풀으셨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너무 그거에만 빠져서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사건들을 또 나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배치를 해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일부터 중요한 것들로 배치를 했던, 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오마이 선배가 얘기해 주신 건데 가끔 보면 그 이름만 바꿔서 그러니까 언론사 이름만 바꿔서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내부 사람들도 다 읽어보면 알 수밖에 없대요. 이거는 어디에 내놔도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어디에 내놔도 적용이 되는 얘기들인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마이의 시민기자 전략이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뭐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오마이에 최적화된 인재라는 거를 되게 오마이를 내가 알고 있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를 되게 티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다른 언론사에 낼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오마이에 그 맞춰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자소서를 썼던 게 좀 좋지 않았나.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핵심적인 거는. 다 아니까 또 기자분들이 다 쓰시는 분이니까 누구도 알겠죠. 그렇죠. 그 2020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쓰셨어요? 저는 이제 오마이 TV 분야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또 그 아르바이트 4개월 동안 했을 때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부족했다 그리고 좀 이 부분은 좀 거기서 나- 본인이 겪어서 느꼈던 생각을 문제점. 느꼈던 문제점들을 좀 좋네. 개선해야 될 방향들을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썼었죠. 성혜 씨는요? 그 저도 비슷한 경우긴 한데 인턴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오마이 그 오연우 대표님이 쓰신 책에 대한 독후감을 써오라는 그런 인턴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좀 썼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랑 겹치는 면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좀 바탕을 해서 미래 전략을 짰었는데 1학년 2학기 때 이제 뭐 취재 보도론이나 뭐 탐사 보도 실습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기 그 수업 과정에서 뭐 인포그래픽이나 뭐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오마이가 인터넷에 기반한 인터넷 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링크나 동영상 외에는 좀 활용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뭐 인재를 확충하든 아니면 좀 더 재정적인 부분을 확충하든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교시가 영어였잖아요. 그래서 영어 시험 문제가 오마이뉴스가 이번에 13주년을 맞아서 이제 마을의 귀환이라는 기획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 취재 계획서가 이제 문제로 주어졌어요. 이게 실제로 갔다 왔던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들이 기사를 쓴 거였네.
네. 잘해? 그래서 그 영국의 로컬리티라는 단체에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작성하시오. 이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었는데 뭐 첫 번째로 오마이에 대해서 영어로 소개를 하고 뭐 몇 명이 갈 건지에 대해서 뭐 거기 이름이 다 나와 있었어요. 영어로. 유성애 씨는 굉장히 유리했겠네요. 영어가 좀 토익은 안 되지만 워낙 또 뭐냐 교환학생 경험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그렇게 뭐 소개를 하고 뭐 우리가 왜 로컬리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조건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영문 메일로 작성을 하다라는 게 영어 시간의 첫 번째 문제였고 또 뒷장에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뒷장에는 뭐 심포지엄에 대한 거였죠? 네. 국제 언론 온라인 저널리즘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 그거에 있어서 참석했다. 네,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하루 있었던 일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아 그건 한글로. 네, 그건 한글로. 그건 이제 왼쪽에 영문 영문, 팜플렛이 네, 팜플렛이. 쫙 있었고 그거를 없는 내용은 상상해서 그리고 그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에 근거해서 그리고 시간이랑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강신우가 이미 한번 작성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해가지고. 근데 작성해본 경험이 아니라 저희 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비뉴스에서 인터뷰 기사를 쓸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프랭크 스미스 기자라고 이제 프레스 TV라고 외신 기자님을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영어 인터뷰 요청 같은 거 단어 그때 썼던 단어들 그때 썼던 뭐 수거들 제가 영어에 굉장히 약한데 그때 썼던 단어와 수거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힘입니다. 키 포인트나. 원래 그래. 예? 그냥 사람이 압박에. 근데 여기에서 압박 지금 순간이면 되게 뭐 이렇게 그걸 응용해서 썼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썼던 영어들은 되게 볼품 없었을 거예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적었다. 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어떨까? 논술 문제가 이제 키워드 3개가 주어졌어요. 경제민주화, 이태백, 그리고 백년전쟁. 키워드 3개에서 2개 이상을 하나나 2개 이상을 이번에 중앙일보도 줘서 비슷하게 나왔는데. 두 가지 엮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선택한 제시어는 이태백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 제시어를 선택한 거는 제가 마침 이제 단비뉴스에서 취업 컨설팅 문제를 좀 취재를 저희 같은 팀원들과 좀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이태백이라는 제시어가 나오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딱 취업 컨설팅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는 그때 4월 초에 이게 기상이변으로 눈이 내렸잖아요. 뭐 그런 기상이변이 있었다는 거를 서론에 쓰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 100만 시대 그래서 이태백 이런 거 쓰고 본론에서 이제 취업 컨설팅 얘기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는 이게 기상이변과 결합을 시켜서 청년 실업 100만도 이게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풀었었거든요. 성현 씨는요? 저는 경제민주화랑 이태백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논술을 썼는데요. 여기서 조건이 있었던 게 제목과 부제를 짓고 그에 적합한 글을 완성하라는 거였는데 그게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자사에 맞는 글을 써내라는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새로운 형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게 지나치지만 않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딱딱한 논술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얼마든지 이제 용납할 수 있는 회사라고 봤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제 오마이뉴스가 어떤 형식의 파괴를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편지 형식을 차용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편지 형식을 썼다. 네. 과감한 시도인데. 이거는 뭐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네요. 논술이라고 이렇게. 근데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 내부에 좀 놀다 와서 좀 아메리칸 스타일의 몸에 배셨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태백의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빠진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에 그게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거의 시작을 이제 레미제라블을 최근에 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의 재벌과 거기에 나오는 그 장발장의 재벌로서의 모습이 약간 비교가 되더라. 그런 것과 함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에는 그 노동자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다 오마이뉴스 때려 부었네 그냥.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갑자기 오마이뉴스에서 흥분되네 막. 오마이뉴스에서 밀고 있었던 게 이제 헌법 위의 이마트라고 해서 기획 한번 합니까? 헌법 위에 일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달의 기사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략적인 글쓰기. 굉장히 네, 전략적인 오마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열심히 한 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게 억지스럽지 않게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넘어가서 경제 민주화라고 하지만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전략적인 거고요. 글쓰기로. 전략부장 아닙니까? 예, 어. 맞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전략부장이네. 제 동기인데 자랑스럽네요. 근데 이게 잘 쓰면은 감이 왔을 것 같아. 그죠? 아 이번에 좀 뭔가 풀릴 것 같다. 느낌 예, 그런. 그렇죠. 쓰면서 감이 왔어요? 저도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했고 좀 이게 설득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설득력이 있었던 거겠죠. 면접은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2번? 1차가 서류였고, 네. 2차가 필기였고, 3차가 이제 실무로 아 실무. 실제 취재 전형이고, 네. 4차가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이요. 그 실무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었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카메라를 많이 뭐 그죠. 다뤄왔고 가니까 문제지를 주워주고 카메라와 삼각대와 무선 마이크를 주면서 어디론가 가자 이렇게 차를 태우고 가시더라고요. 광화문으로 가는데 거기 한 3, 4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주어진 문제가 이제 광화문의 희망 나눔 장터라고 일요일마다 그 장터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1분 30초의 뉴스 형식으로 컷을 구성하여 영상을 찍어 오라 라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본인이 리포팅은 필요 없네. 네, 리포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관련 이제 단신 뉴스가 또 밑에 주어져서 그 단신 뉴스에 맞게 그림을 이제 붙여라.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가는 동안 되게 긴장이 됐고 어떻게 찍을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근데 제가 또 단비 뉴스 하면서 노골적인 홍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홍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광화문 희망나눔 장터를 한번 다녀왔었어요. 촬영하러. 운명. 아까 전에, 아까 전에 프레스 TV 거기 이제 거기 이게 약간 운치기삼이라는 말이 맞는 게 정말 운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될 사람이 또 뭐죠? 아 그러면 연출에도 또 이거 이제 그 프로그램에 저도 할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만약에 그 희망 나눔 장터도 지원을 받아서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안 갔으면 이 전용에 갔어도 처음 해보는 거였을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빨이라는 게 결국은 운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가 운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덕을 쌓아야 됩니다. 아니 그게 이제 3월 초에 있었던 그 누구냐 우리 최선우 데리고 한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기가 막히네. 본인은 어떤 운이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날 제가 실무에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에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알려주지 않아서 생각을 해봤던 건 인터뷰나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무 전형이 이번에도 3개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1교시에는 인터뷰를 하고 2교시에는 기사 기획을 2건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갈 기사를 기획해봐라 뭐 이런 걸로 주어졌고 3번째가 현장 취재였어요. 근데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저희가 2차 필기 때 같이 준비했던 상식 중에 한 명이 그 시민 기자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 그래서 그분에 대한 뭐 질의응답과 그분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쓰는 게 1교시의 과제였는데 정기적으로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 역할 하시는 분 나오셨다. 네. 어쨌든 제가 유리했던 거는 이제 친구들과 한번 공부를 했던 그 상식에서 그분을 공부했었거든요. 오마이뉴스에 뭐 올해의 기자상을 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분이었어서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리했던 거죠. 아 오마이뉴스 안에 시민 기자를 대상으로 올해의 기사상을 뽑네요. 네. 그리고 인터뷰 기사를 쓴다면 저는 시민 기자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오마이뉴스는 시민 기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제도 자체가 오마이를 좀 지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꼭 오마이가 아니더라도 언론사마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인터넷에서 느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턴을 해서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오마이라고 하면 시민 기자, 그러니까 참여 저널리즘의 어떤 선두주자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면접에서는 계속 2대1이었나요? 강신우는? 네, 저는 2명이서 올라와서 유성애는 몇 대 몇이셨죠? 저는 몰라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질문을 주고받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들을 주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지상파가 아니고 오마이뉴스에 지원을 했는지 질문 내용만 바꿔서 계속 중간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일하다가 도망갈까봐 거기 그냥 우연가? 그런 굉장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거기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도 항상 다 이죠. 이게 언시의 법칙입니다, 정말. 진짜, 이게 아. 네, 정말 합격생들은 합격의 과정에 있었던 순간들을 다 잊는다. 이게 언시 법칙이에요. 물론 기억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수첩을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 인턴을 하면서 만들기 시작을 한 건데 경향수첩이네요. 아니 이거 경향한 거 아니에요. 경향기 좋아서 내가 하나 비슷한 것도 샀는데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기사들을 쓰고 싶은 기사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써놓은 거예요. 아 원래 이랬어요. 그러면? 인턴 하고 난 다음에 준비한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인턴하면서 자꾸 이제 아이템을 내라는 그런 압박이 되게 심했어요. 인턴하고 유성애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죠? 그런 게 구체화됐죠. 훨씬 더. 왜냐면 시성에 맞고 지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렇지. 아이템을 내놔야 되니까.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지도 저는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아이템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가를 저도 같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간지나 일간지도 보지만 예를 들어서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사람들이 뭘 지금 관심 있어 하는지 알 수 있고 각종 보도자료나 네이트나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일베나 오유 이런 데서도 가끔 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상한 것들은 걸러내고 거기서 이제 좀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서 이거를 썼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거든. 촉이 있습니다. 이거. 뭐 그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아까 인턴을 하면서 이런 게 좀 구체화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템을 내놔야 되니까 당장 하루하루. 뭔가 나이브한 유성애에서 이제 실질적인 인간으로 기자로 탄생 리버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최종 면접은 뭐 썰풀 거 없습니까? 내가 면접에서는 당연히 될 줄 알았나?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올라온 친구들이 그러니까 인턴을 저도 했지만 다른 친구들도 인턴을 한 친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인턴 한 사람 중에 본인만 뽑혔어요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고. 왜냐면 1년에 2번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인턴제마다 한 6, 7명의 인턴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1년에 뽑는 인원은 2,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들을 다 인턴으로만 뽑을 수도 없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선택한 것은 담비 뉴스, 그러니까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SNS 전략부장을 맡았었다. 근데 지금 마침 4월 1일부터 네이버, 그러니까 포털에서 뉴스캐스트에서 뉴스 스탠드로 바뀌면서 언론사들이 굉장히 약간 예민해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걸 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긴박한 순간들이네요. 그게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 왜냐 거예요. 그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더 기억이 잘 나고 그거를 꼭 얘기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서는 그 얘기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 30초간 너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고 나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것만큼은 저를 차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뭐 지금 네이버에서 뉴스 스탠드를 하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되게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요했던 것 같고 저한테 질문은 좀 다양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소서에서도 왔고 뭐 인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그 질문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을 배웠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로 실제로 네가 기사를 써본 적이 있냐고. 신우 씨는 다른 뭐 비법 이런 거 없어서 그냥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방송팀이니까 오마이TV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돼,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으면 얘기해봐라고 했는데 마침 그날 그 전날 탑 뉴스에 저희 학교 학생 후배가 쓴 이제 심야버스 기사가 탑으로 올라와 다 있었는데 빨아먹었네 그냥. 기가 막히네. 그 기사가 이제 기사가 르포 기사가 있고 밑에 그 현장 그 분위기를 볼 수 있게 영상으로 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마이 TV가 현재 좀 정치적인 사안들을 많이 다루는데 저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사람들 사는 이야기나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있으면은 제가 거기를 영상을 찍어서 기사와 영상이 같이 갈 수 있게 그런 멀티미디어적인 기사를 좀 하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서 좀 주요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연우 대표가 쓴 창간사도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창간사라는 게 그러니까 매년 쓰는 건데 거기에 다 있어요. 그 회사에 대해 알려면 그런 걸 알아야 된다. CEO의 그러니까 창간- 어떤 입장이나 뭐. 예. 매년 신년마다 이렇게 우리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걸 내가 봤다는 것도 알리려고 되게 그러니까 아는 티를 팍팍 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막상 면접에 들어가면 준비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떨려요. 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었는데 그때 제가 꼭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얘기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어떤 걸 물어보든 내가 어떤 답에서 녹여내서 이 얘기만큼은 꼭 해야겠다. 내가 면접에서 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얘기들을 다 정리를 했었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거의 다 하고 나왔어요. 이 정도면 내가 떨어져도 후회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오늘 두 분의 어떤 합격 전략에 대한 나름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면 일단 인턴 혹은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그 회사 내부의 사정을 좀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대응해야 되고 이 회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항상 고민하고 거기에 배웠던 거를 적용하려고 했다.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시너지 거죠. 효과가 나는 것 같네요. 인턴이 좀 중요하네요, 되게. 근데- 중요한데 여기서 포인트가 인턴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 안에서 또 일을 열심히 예, 해는 분들, 그린 분들이 더 유리하다. 거기서 무조건 뽑는 건 뭐 인턴이라고 다 뽑아주는 건 아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도 또 그런 문제고 그렇죠.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 또 명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했으니까 수상 소감처럼 마치. 일단 저는 합격 발표가 딱 되고 나서 기쁜 건 진짜 잠시였고 되게 불안하고 되게 두려워요. 마치 군대 입대하기 전 느낌. 영원히 안정을 취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이유가 지금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기자로서 뭔가 이렇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됐고 근데 전략적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그 전에 일단 사람이 돼야겠다. 기자가 아니라 뭔가 사람, 그러니까 좀 따뜻한 사람, 세상에 좀 관심을 많이 더 갖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꼭 좋은 기자 이전에 사람부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씨는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좀 케이스가 특수해서 그렇죠. 네, 중간에 좀 쉬는 시간도 있었고 약간 그 몸이 안 좋아서 약간 한 1년 정도 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서도 학교를 다니면서 재활을 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스스로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가수 박진영이 한 말인데 자기는 처음부터 좋은 선택이나 나쁜 선택은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선택 자체를 이제 좋거나 나쁘게 결과로 이제 그 따라오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예를 들어 인턴을 안 했어도 그 시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내공을 쌓는 공부를 했다면 그 사람은 저보다 빨리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실히 하다 보면 반드시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신우와 제가 열심히 앞으로 좋은 선택이 되도록 잘해봅시다. 네,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이제 하겠습니다. 계속 영원한 동기네요, 그죠? 네. 오늘 밤늦게 저희가 했는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